여자는 머리카락은 길고 생각은 짧은 동물이다. 네, 부서진 유리처럼 날카롭고 잔인한 문장입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의 여성 혐오적 사고를 상징하는 말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주장이지요. 이 글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관적이면서도 가장 명석했던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썼습니다. 그는 세상을 고통과 투쟁, 그리고 맹목적인 생존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장들 때문에 그를 거부하고, 그것이 무리도 아니지만 그를 단순히 여성을 증오한 원한 맺힌 사람으로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벼운 비난과 모욕적인 도발 이면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더 깊은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쇼펜하우어가 여성 그 자체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견딜 수 없었던 역학 관계 속에서 여성이 상징하는 것들을 경멸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욕망, 감정적 의존, 그리고 취약함이었습니다. 그를 파괴한 것은 여성 자체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고 자신이 작고 불필요하며 잊혀질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렇듯 그는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을 겪었고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그것을 냉소주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철학적 분노의 이면에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남성들이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질문이 숨쉬고 있습니다. 왜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사랑과 유대감, 헌신이 있는데도 그녀는 떠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떠날 때면 당신에게 없는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로 가는 걸까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안정감, 더 큰 자신감, 더 큰 키, 더 많은 성공, 더 큰 존재감,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상처가 태어납니다. 거절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거절이 확인시켜주는 듯한 사실 때문입니다. 당신이 갖추지 못한 무언가가 있고 그녀에게는 항상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한으로 변합니다. 내면의 원한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평화를 속에서부터 갉아먹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싶어하는 그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종종 오해를 받는 개념인 여성의 상향 선택 본능, 즉 상향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선택, 이면에 있는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고찰해보고 무엇보다 남성의 원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림자처럼 자리 잡는 그 미묘하고도 파괴적인 감정 말입니다. 이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용기 있게 마주하지 않으면 영혼을 중독시키기 시작합니다. 스토아주의자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쇼펜하우어가 사랑과 여성에 대해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할 일입니다. 먼저 그가 말하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에게 욕망은 영감이 아니라 노예 상태였고 사랑은 영혼의 고향이 아니라 자연의 함정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사랑과 여성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철학의 핵심인 생의 의지로 가야 합니다. 그에게 현실은 이성이나 신, 영혼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만족을 모르며 비이성적인 힘에 의해 지배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계속 존재하게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도록 밀어붙이는 원초적인 충동 같은 것입니다. 이 의지가 모든 욕망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욕망한다는 것은 필요로 한다는 것이기에 욕망은 곧 고통입니다. 의지는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수세기 동안 시인들이 찬양해온 낭만적인 사랑은 영혼의 동반자 간의 마법 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그것은 훨씬 더 노골적인 것, 즉 생물학적 전략이자 번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이 감정으로 위장해 놓은 함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나 친밀감, 유대감 때문에 선택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나 자유로운 영혼이 아닙니다. 종족의 본능이 당신을 통해 작동하며 당신의 사랑이라는 환상을 미끼로 삼아 그 주기를 계속하고 유전자를 교배하고 영속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그의 논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 그것이 존경이나 애정 혹은 성격이 잘 맞아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다른 원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조용하고도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이 남자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힘, 지위, 건강, 지능을 갖추고 있을까? 다음 세대의 생존을 보장할 무언가가 있을까?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그 진화의 레이더는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족을 위해 그곳에서 계산하고 탐지하며 찾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쇼펜하워에게 그것이 여성의 사랑이 작동하는 진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낭만주의도 영성도 아닌 생의 의지가 지시하는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상향혼이라는 불편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상향혼은 여성이 지위, 권력, 지능, 안정감, 매력, 사회적 위치 등 특정 핵심 요소에서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남성과 결합하려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모욕도 비난도 아닙니다. 본래 이것은 사회학적 관찰이며 모든 경우에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역사와 인간의 본성에서 자주 등장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한다고 해서 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바친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충실했고 다정했으며 항상 곁에 있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걸었지만 명확한 설명도 없이 어느 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것은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와 함께 떠났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남자는 보통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키가 크거나 더 성공했거나 더 주도적이거나 아니면 그저 더 자신감 넘치고 더 야망 있고 더 눈에 띄며 당신이 갖지 못한 그 무언가를 더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스스로에게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을까요? 이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연이 자연의 이치대로 행동한 것뿐일까요? 비관적인 관점에서 쇼펜하워는 차갑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녀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족의 본능이었고 그녀의 본능을 통해 작용하는 삶의 맹목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당신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역시 그렇듯이 그녀도 생존의 충동, 선택, 그리고 생물학의 조용한 계산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신도 그녀도 죄가 없습니다. 그저 개인의 욕망보다 더 오래되고 더 강력한 거대한 기계장치 속의 부품일 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가능한 최상의 조합을 찾는 어떤 힘의 꼭두각시들인 셈입니다. 네, 이것은 불공평하고 단편적이며 차갑고 심지어 모욕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거절을 겪어본 많은 남성들에게는 이것이 뼛속 깊이 진실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비교당하고 버려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그 느낌 속에서 현대 남성의 가장 조용한 감정적 독약 중 하나인 원한이 피어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감, 노력하고 베풀고 사랑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할 때, 당신이 제공한 모든 것으로도 닿지 못했을 때 맺히는 그 응어리 말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워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위험해지는 곳이 바로 이 취약하고 깊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는 치유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고통을 경멸로 바꾸었고 그 경멸은 여성과 사랑, 욕망에 대한 그의 시각을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개인사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던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수많은 사랑의 상처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는 대신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남성들이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소화하지 못하고 고통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것을 침묵의 분노와 냉소주의로 바꿉니다. 쇼펜하우어가 여성에 대해 쓴 글들은 일반화와 경멸, 그리고 무시하기 힘든 씁쓸함으로 가득 찬 가혹한 문장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유발하는 명백한 거부감을 넘어서 편견 없이 관찰해야 할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의 시각이 극단적이고 과장되며 분명히 여성 혐오적일지라도 그 시각의 기원은 순수한 증오가 아니라 굴욕감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남성들 역시 속으로 삼켜야 했던 상처입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고통,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버려진 경험입니다.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되는 감정적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될 수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그 원한은 그가 사랑과 여성에 대해 쓴 모든 단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주제가 오늘날 더욱 시의적절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른바 상향혼의 상처에서 비롯된 남성의 원한은 항상 슬픔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성의 연약함을 벌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나와야 할 것이 분노로, 냉소주의로, 억지스러운 무관심으로 표출됩니다. 여자들은 다 똑같아. 돈만 밝혀. 사랑은 시간 낭비야. 이렇게 그들은 방어적인 말들 속으로 씁쓸함이 인정받고 증폭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밑바닥을 파헤쳐보면, 그 가면 너머로 들어가 보면 당신이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사랑했지만 보답받지 못한 고통, 돌보고 보호했지만 갈망의 대상이 되지 못한 고통,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결국 선택받지 못한 고통입니다.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가 끊임없이 좌절될 때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하면 속에서 썩어 들어가 원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그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에 암시했던 것처럼 여성들이 악하고 이기적이며 차갑고 계산적이라는 뜻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한 조금 더 떨어져서 보는 시각, 보다 스토아적인 관점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도록 이끕니다. 악의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실용주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상향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화에 의해 깊이 각인된 생존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협으로 가득했던 야생의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성에게 잘못된 선택은 단순한 로맨틱한 실수가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변덕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강하고 능력 있으며 자원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의 목숨이 거기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본능은 수세기가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장된 채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근육이나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방향, 목적, 감정적 안정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안정과 보호, 우월한 유전자를 찾는 그 여정은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을 이루거나 동굴에 살지 않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구조적이며 더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은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슈퍼마켓과 난방시설이 생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응할 뿐입니다. 수세기 동안 위협과 버려짐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했던 그 생물학적 레이더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호랑이로부터 지켜줄 사냥꾼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레이더는 다른 것을 탐지합니다. 평범함, 목적의식의 부재, 정체, 움직이지 않는 남자, 성장하지 않는 남자, 스스로에게 도전하지 않는 남자를 걸러냅니다. 이 시대의 위험은 더 이상 굶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은 방향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텅 빈 삶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그것을 감지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좋은 사람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친절하고 관대하며
충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지어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양분이 되지만 욕망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방향성이 있으며 생명력이 넘치는 남자를 원합니다. 도전을 상징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앞을 향해 밀어붙이는 힘을 가진 남자를 원합니다. 그녀가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성공이나 권력만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남성의 욕망이 젊음과 아름다움에 끌릴 수 있는 것처럼 여성의 욕망은 생물학적 뿌리를 가진 다른 신호들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안정감, 방향성, 활력,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그녀는 곁에 있는 남자가 자신을 끌어올려 주기를, 그를 신뢰할 수 있기를, 그가 자신을 가로막거나 가라앉히거나 제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누군가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 듣기 아플 수 있지만 의식 있는 남성들을 향한 초대장이자 그저 생존하는 것을 넘어 진화하기 시작하라는 부름입니다. 지위, 방향성, 혹은 능력을 통해 상대를 선택하려는 여성의 욕망 속 현실적인 경향을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그런 걸까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쇼펜하우어가 빠졌던 그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 상처가 원한으로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는 순진한 낭만주의나 씁쓸한 냉소주의로 포장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끌림이라는 것이 항상 공정하거나 논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평생 폭풍우를 저주하며 보낼 수도 있고 그 비를 이용해 무언가를 세우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본능에 희생당했다고 느끼며 불평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깨달음을 성장하기 위한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이 설파한 대로 항상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소중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더 애쓰거나 인정받기 위해 비굴하게 자신을 맞추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탈출구는 밖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세우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선택받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 매일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쟁취해내는 자유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 인정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경주는 지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남자는 사슬에 묶여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옆을 보지 마십시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단 한 사람, 어제의 당신 자신과만 경쟁하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몸을 단련할 수도 있고 마음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감성 지능을 발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평정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충동을 극복하며 감정을 지배하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것을 넘어선 당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선택받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확고한 결단력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깊은 인상을 주려 애쓸 필요도 없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찾아오지 않거나 관계가 끝난다 해도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게중심은 내면에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초인입니다.
많은 여성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 원한을 지배하는 자, 상처를 힘으로 바꾸고 상실을 목적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본능적인 차원에서 많은 여성들이 더 나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레이더가 평가하고 비교하며 잠재력이 보이지 않으면 뒤돌아선다는 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협으로 보는 대신 하나의 초대로 보면 어떨까요? 성장하라는 부름, 정체되지 말라는 부름, 편안함이나 불평 속에 얼어붙어 있지 말라는 부름 말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신이 그 판단에 갇혀 살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역시 과거의 당신 자신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를 위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에 대한 존중과 존엄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매달리지 않으며 가질 수 없는 것을 증오하지 않는 풍요롭고 온전하며 확고한 삶을 만드십시오. 당신 자신을 가꾸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피난처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신전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을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십시오. 네, 그녀는 떠날 수 있고 당신을 비교할 수 있으며 당신의 결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자유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온전하고 스스로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버려짐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그저 인생의 또 다른 챕터에 불과하게 만드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아무도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떠난다 해도 당신은 계속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평정심 때문이며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토록 찬양했던 그 고요한 자유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더 이상 그 누구의 판단에도 의존하지 않을 때 탄생하는 바로 그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선택받지 못해 아파하셨나요? 그 원한을 말없이 짊어지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 상처를 힘으로 바꾸기 시작하셨나요? 대답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 대답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혹은 당신을 직면하게 만들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니까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가르침을 마쳤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끝까지 도달한 전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유튜브가 저희의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만간 또 다른 가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